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팟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제를 보는 맑은 눈으로 오늘도 맑게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코앞이에요. 네.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공식적인 20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팟짱도요, 예쁜 자동차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국을 누빌 생각입니다. 이 기대가 차를. 되는데요, 예, 예전에는 저희가 2012년에 총선 버스라는 걸 했었어요. 네. 의원님 기억하세요? 네네. 그 차 타셨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뭐 안 타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네네. 저희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기억에 저희 차의 총선 버스에 올랐던 분들은, 대개 당선된 걸로. 정말? 예, 행운의 버스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저희가 차를 좀 소형으로 마련했습니다. 택시 컨셉이에요. 4인승. 그래서, 작지만, 똘똘한, 옹골찬, 요런 모델로. 아니, 기술진도 타려면 좀 모자랄 건데. 주변에 배치를. 사방팔방에 전체 움직이는 자동차 카메라 대수는 6대. 어휴. 안에 이제 작은 소형 카메라들도 이제 곳곳에 네. 예, 달릴 거고요. 아주 재밌게 선거를 좀 해보려고요. 물론 전국의 많은 애청자분들께서는 날씨는 화창하지만 내 마음은 꿀꿀하다. 더불어민주당 왜 이래? 비례 내용을 보면 참 등을 돌리게 만든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선거는 축제니까요.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전국을 누빌 생각인데 의원님 같이 하시죠. 아니, 좋습니다. 뭐, 네. 제가. 이번엔 멤버로 타세요. 이번엔 후보가 아니라 멤버로 하시면서 멤버로 저희 팟짱 멤버로 결합하셔가지고 같이 전국을 좀 누비면서 후보들에 대해서 면면을 좀 들여다보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한테 제안 들어온 게 네. 아바타 유세를 하라고. 아바타 유세요? 네. 스케치북 말고 또 아바타 유세?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북- 매주 진화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네요. 스케치북 들고 다니면서.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 네. 당원들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아하. 누구를 도와줘라. SNS에서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네. 거기 가서 시키는 대로 예. 그 후보를 위해서 뭐 춤을 춰라 그러면 네. 이제 춤을 추고 오. 후보를 위해서 달려라 그러면 예. 달리고 야.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 있는데 네. 재밌는데요?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되면 하루라도 한번 해볼까. 예. 아바타 유세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예, 그 그래요? 아바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누가 1박 2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제주도까지 건너갔다가 네. 아,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오, 그래요? 오, 그런 전 일이 몰랐어요.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처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누가 그렇구나. 알려줘서 예. 유세도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유세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선거 유세하면 5톤 트럭 하나 딱 세워두고 후보자가 트럭 위에 올라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아우 저 사람이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드냐 지역 주민들이 막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동네 곳곳을 스미는 컨셉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 대형 버스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골목을 누비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선 때는 걸어 다녔어요. 대선 올레 컨셉으로 2012년. 아, 나는 그 왜 차를 조그만 걸 마련하셨나 그랬더니 그런 예,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예,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려면 차가 크면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차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런 컨셉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막 대형 유세 이런 거는 조금 식상해. 그런 유세가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컨셉. 이번에 홀로그램 유세 이런 거 하시는 분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 구상했던 것은 네. 이제 요번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서 인터넷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주말 같은 데는 그냥 온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다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이게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밖에서 선거운동하는 건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맞아요. 네, 여러 5인 명이 이상. 네. 몰려다니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한 5명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 플래시몹 같은 거 하고 네. 그리고 5명씩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어떤 지역에 쫙 가가지고 이렇게 지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 네. 새누리당을 찍으면 이제 자식들 일자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망합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네. 맨날 그 종편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가서 이렇게 시민들이 해주는.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시간도 너무 늦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들 중에서도 네. 마음에 맞는 분들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런 거를 좀 해봤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선수들이 좀 좋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국의 지역구에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네, 네. 좋은 후보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봉으로 이것도 좀 새로운 4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진귀한 경험이니까 그러면 후보 네. 캠프에서 선거운동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 대구. 네, 대구에 정말 김부겸 후보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기 경기도 지사 하면서 맨날 지방 지역균형 발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 분인데. 대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분이 이제 거기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세가 약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데 제가 부산에 벌써 5번 네. 내려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세상에. 네, 부산은 분위기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가보게 되면 거기 요번엔 정말 한번 해보자. 바꿔보자. 네, 바꿔보자는 의욕이 너무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산에 놀러 가실 겸 네. 가셔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부산이 확 그쪽 말로 이제 디비진다 그러던데. 네. 디비진다. 디비지는 모습을 한번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 네. 경험이 네.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동네마다 좋은 후보들이 나오면 누가 돕지 말라 그래도 막 수고한다 그러고 뭐 음료수라도 건네고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서 드리고 이런 분위기 많이 있더라고요. 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심성이 고우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들도 거리에서 방송하면 막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료수, 커피 이런 거 막 주시는 분, 사탕 막 이런 거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유권자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힘들게 뛰고 계신 후보자들도 현장에서 그런 유권자들과 만나면 힘이 또 2배 이상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데 저는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런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해서 시민들이 튀어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서울대학에 계시는 임채원 박사님이라고 정치학 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셔서 저는 배웠는데 그 마샬 겐츠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에 네. 이분이 워낙 이제 이를테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농민운동 하던 분인데 그래서 마샬 겐츠. 네. 그 이분이 이제 농민들 조직해가지고 한번 성공적으로 농민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버드 출신인데 네. 그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김현권이네. 그런 거예요. 이제 서울대학 출신인데 네, 운동권으로 갔다가 농민으로 살다가 농민운동에서 그 조직 그거 예, 하다가 맞잖아요. 그다음에 농업위원회 다시 만들어서 학교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학교로. 이제 다시 학위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론화한 사람인데 네.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바로 그 풀뿌리 조직을 아하.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5명씩 네. 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풀뿌리서부터 조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그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이 정치하는 쪽에서는 오바마의 성공 요인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 SNS 쪽 그다음에 거기는 뭐 이 IT 기업의 뭐 사장들이 다 대거 들어가서 도와주고 막 이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큰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 마샬 겐츠가 얘기하는 풀뿌리 조직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선거법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풀뿌리 조직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잡고 오바마가 네. 돼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 굉장히 큰 승리를 오바마가 거뒀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종편 때문에 한쪽에서는 거의 뭐 세뇌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자기 스스로의 밥줄이 끊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막 지금 우리 자식이 쫓겨날 지경에 있는데도 네. 그 계속 그 일본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요번에 일본 찍으면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식들 그다음에 손주들이 회사에서 쫓겨나요. 이 얘기를 누군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이제 집안에서는 이게 얘기하면 아들이 아버님 그 요번에 제가 그 아버님 계속 일본 찍으면 제가 회사에서 좀 위태롭습니다. 이 얘기 하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서 뭐 워낙 야 너 맨날 하던 얘기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관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번 선거는 우리 자식들을 위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헬조선, 뭐 흑수저 이런 나라에서 그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세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누가 얘기를 해주냔 말이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아이 너는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웃집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그 집에 가서 많이 싸우고 와요. 친정 부모님하고 제발 손주들 생각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난리치면 너희는 너희 세대고 우리도 우리 세대 살려는 얘기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엄마 막 그러고 이제 싸우고 이제 그 대구에 사는 엄마인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아 친정 엄마랑 대판 싸웠다고 막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점주님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점주님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대로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안 좋은 데가 그렇다면서요. 대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일당 독재가 되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몇 사람들만 좋고 대구 네. 시민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시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시장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달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자식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벌써 너는 뭐 옛날부터 그랬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에 계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하나씩 둘씩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금을 계속 지금 새누리당은 연금을 계속 깎으려고 그러는 당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도 강화하고 기초연금도 강화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바로 이렇게 어르신들 피부에 와닿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이 이기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이 높아져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복지는 줄어들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종로에 나온 오세훈 전 시장, 네. 그다음에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 홍준표 도지사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지금 있는 복지도 줄이자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잖아요. 아, 진짜 어제 오늘 중요한 뉴스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지금 정부하고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 열고, 특별회계법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아예 그 지금 있는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묶어서 반드시 누리과정, 뭐 초등돌봄교실, 뭐 이런 데만 쓰라. 그리고 이거 집행 안 하면 그 권한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리과정 돈 없어서 누리과정 못 한다더니 예산을 더 주는 건 아니면 그러면 학교 재정은 더 열악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완전 국가 책임제 그걸 몇 번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완전 국가 책임제. 네. 그걸 몇 번을 강조한 것을 이제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이 분열돼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후한 묻히죠. 그냥 뻔뻔하게 내가 언제 완전 국가 책임제 이런 거 얘기.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정의를 바꿔요. 이렇게. 완전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법으로 해서 네. 지방정부한테 다 떠넘기는 게 완전 국가 책임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말이야 막걸리야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들은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죠. 광고도 나와요 요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 광고도 버스 하고. 타면 막 그런 광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 대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까지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선거 때 돼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요번의 경우에는 이제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뻔뻔하게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후한무치하게 완전히 이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19대 국회 거의 이제 끝나고 선거 국면인데 이게 이제 입법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새누리당이. 그러면 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전망하세요? 선거가 끝나서 저희가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무력화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 5월 31일까지가 19대 임기거든요. 5월 31일.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거의 그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네. 그 한 달 반 정도를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밀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압도적인 다수로 여당이 이겼을 때 네. 그거를 밀어놔 봐야 20대에 가서 뭐 통과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여기서 밀린 숙제 털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뭐 이런 거 다 그동안 노동사법 이런 것들도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노동의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그거는 뭐 상당하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런 것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막느라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뭐 제가 아마 지도부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무조건 막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냥 다음으로 넘겨버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넘겨버려 봐야 어차피 압도적 다수로 저쪽이 됐을 때 그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이제 또 비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를 또 뭐 발목 어려운데 이렇게 잡는다는 법을 막는다 뭐 2달 3달 지금 잡고 있으면 뭐 하냐 어차피 저기 다수인데 통과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누리과정 자체도 상당히 취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지금 누리과정을 그렇게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감들 얘기하는 대로 다른 교육시설에 쓰는 돈이 지금 그걸 거기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다른 예산을 거기다 예. 쓰라고 그러는 거니까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다른 예산들을 지금 사실상 못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학교 교육의 질은 떨어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요새 최근에 제가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교사들이 명예퇴직 신청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 공무원 연금법 통과되면서 명퇴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명퇴 자금을 줄 수 없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퇴를 못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런 일선에.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연세가 많으신 교사들과 또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간의 이런 문제. 그래서 학부모들이 생기는 문제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막 노후화된 교실 문제, 찜통 교실, 뭐 화장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속상한 게 이게 명확하거든요. 새누리당은 여기는 돈을 최소한으로 쓰겠다. 네. 그리고 돈은 전부 재벌에게 갖다가 해서 재벌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여기다 투자하겠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는 명확하게 학교에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 이렇게 누리과정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 투자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 누구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9대1 정도로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이라서 네.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개 유럽이나 미국의 1920년대 상황,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그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네. 그리고 일부의 이렇게 지금 이제 정경유착에 의한 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그다음에 이제 관료 집단, 그다음에 정치 집단 여기서 이제 짬짬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국민들은 계속 속여가면서 네. 이렇게 가는 언론까지 이제 거기서 합쳐가지고 언론 권력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는
여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게 네. 여기고 있었고요. 이번 선거에 또 다시 한번 그런 우리 시험 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얘기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거든요. 이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다 보셨단 말이에요. 이제 공무원 연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학연금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공무원 연금할 때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 공무원 연금 그냥 엄청나게 더 내고 엄청나게 깎이는 이런 네. 연금안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는 이제 연금이 거의 무력화되니까 네. 재벌 연금 들어라. 그러니까 삼성생명으로 대변되는 그런 재벌들이 만든 사적 연금을 들으면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정말 이제 우리 뚝심의 강기정 네. 의원께서 이제 저희들 이제 그다음에 김용희 의원, 김성주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막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그 막은 덕분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 연금이 살아난 거거든요. 교장 선생님들 이 얘기 꼭 들으셔야겠네요.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이게 꼭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나중에 대통령께서 네. 갔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했잖아요. 이게 무슨 연금이냐. 개혁이냐. 이러고 기분 나빠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면 다시 바뀌는 연금 거예요. 개혁 또 들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그때 공무원 단체에서 이걸 걱정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타입한다면 네. 다음번에 또 연금 개혁 들고 나오지 않을 거냐. 또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는다고 공무원 욕해가면서 네.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문이 계속 공무원들 비난해가면서 공무원들 연금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가면서 또 연금 개혁한다. 네. 저는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압도적으로 여당이 이기게 되면 연금 네. 개혁 또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매진했으니 요번에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아마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들 연금 다 깎이는 걸 막은 게 저인데, 그걸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안 하시는지는 난 납득하기 좀 어렵고, 진짜로 근데 그렇게 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겠네요. 누가 현명한 정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줄 정치인들인가? 그럼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연계돼서 지난번에 우리 가정주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직장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래서 그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국민연금을 이 사람들은 뭐냐면 새누리당은 이 국민연금이 지금 밑에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이만큼 깎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깎는데 그걸 못 깎게 우리가 여기에 왔고 대신에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만큼 희생했는 대신에 국민연금을 이 정도로 높이자. 네. 이 공무원연금을 이렇게 깎아서 생기는 돈이 있으니 그중에 20%는 떼어다가 네. 국민연금에다 넣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다 넣자. 예.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대통령이 그냥 묵살시켜버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유승민 사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네. 그건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저희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여기 높이자. 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하자. 네. 이 얘기였는데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에서 개혁해서 남은 그 재정 그것도 또 이제 말아먹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말아먹는 게 이제 그렇게 또 재벌한테 가서 퍼주겠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압도적 다수가 될 때 네. 우리 연금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우리 복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네. 그것은 지금 연금 복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뭔가 좀 사회적 토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다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렇습니다, 다수 이제. 이석이 되면 정당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문화, 심지어 문화까지도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후퇴하는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너무 두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은 중남미 국가처럼 가는 거거든요. 양극화가 심해져서 멕시코 모델? 멕시코 모델로 가는 거죠. 저게. 원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유럽형으로 가자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지난 4년간 보여준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명확한데 이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인들, 네. 그 퇴역 군인들 이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틀림없이 이 말도 안 되는 그 군인 연금까지 다 지금 대폭 깎으려고 네. 했던 것을 그걸 저희가 정말 제가 거기 그 중에 하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만은 네. 그걸 지켜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내부에서도 야 이거로다가 우리 완전히 그 말린다. 저 공무원 연금 저런 거를 갖다가 그 일반 국민들 감정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반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연금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막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그 저희가 아니었으면 지금 그분들이 아마 그 작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자기 월급이 막 연금이 깎여 나가는 것을 저희가 막았는데 지금 근데 참 투표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했구나. 그러고 이 당이 참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 만약에 혜택이 안 돌아오게 되면 그때 국회의원들 뭐 했냐, 정치인들 뭐 했냐 이거를 잘 구분해서 비판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도매금으로 넘기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정책 때마다 무슨 법안을 내서 이 법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좀 잘 구분해서 보시고 그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팟짱이 이렇게 매일 아침 네. 정책을 가지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걸 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지난 4년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네. 우리 경남 도민들 네. 얼마나 한심해요. 홍준표 지사가 저래가지고 저기 무상급식을 못 받았잖아요 작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게 니네 두고 보자. 그런데 이번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저 새누리당 후보들이 무상급식 하겠다고 지금 해서 금년도에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해요. 이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선거 때 다가오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이 아니다 나는 뭐 그런 여태까지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고 입 싹 씻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 두 번 세 번 넘어간다는 그만 속아야 게 돼요, 너무나 진짜. 저는 이게 속상하는 거고요.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네. 그 월급 차이를 줄이겠다. 네. 이런 걸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 공약은 실현이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이유는요? 정규직 임금을 끌어내리면 되니까. 아니, 이 정규직들도 임금이 지금 낮아서 난린데, 예? 그 공약은 저는 실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냐면 하향 평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면 비정규직을 대체적으로 정규직과 같이 해서 저희 공약은 그런 거거든요. 네. 정규직과 비슷하게 가서 그래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직장 안정성을 높이겠다. 네. 되게 이제 저희 공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네. 저쪽은 지금 노동 계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4대 입법에 들어가게 되면 노동자가 완전히 무력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너 일 잘 못해. 너 저성과자야. 그러면 너 이제 그 회사 그만둬. 그 회사 그만둘래? 아니면 임금 깎을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노동조합이 무력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임금이 아마 정규직 임금도 이제 되게 깎이겠죠. 네. 계속 이제 정리해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성과자 해고할 것이고 그러면 임금이 깎여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공약은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임금 전체가 대폭 내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보면 삼성에서 먼저 삼성 SDI인가요? 핵심이 저성과자 그리고 저성과 팀을 우선적으로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에서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건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사형 통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앤다. 특히 이제 재벌,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큰데 거기에서 그나마저 더 낮춘다고 한다면 지금 직장 생활자들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반발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 이번 선거는 경제 선거다,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싸운다 이랬는데 눈에 딱 꼽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공약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희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요. 저희 네. 더불어 성장론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번에 공약이 참 잘 나왔어요. 제가 네. 직접 관여를 안 해서 이제 초기에 우리 작전회의 할 때는 제가 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거의 관여를 안 했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요번 공약에는 제가 보니까 네. 아주 그게 잘 망라가 돼 있다.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들이 아주 잘 그동안에 그러니까 실력이 그만큼 쌓인 거 아닌가. 그래서 아하. 최소한 우리가 요번에 다수당이 되지 못하더라고 할지라도 네. 우리의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케인즈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지금 우리 중산 서민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게 네.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지갑을 두툼하기 위한 온갖 이제 방법들이 이렇게 망라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777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개인 소득을 높여서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70%로 만들고 이제 총 소득 중에서 그 개인의 소득도 또 70%로 하고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을 70%로 대개 맞춰서 뭐 그게 이제 저희들 얘기하는 대로 지금 기업 소득이 저렇게 710조 원 쌓아놓고 네. 있는데 그렇게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그리고 우리 중산서민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이런 공약들을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 네. 어르신들한테 30만 원씩 제공한다. 이게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니 뭐 돈을 그냥 정부가 이렇게 뿌려줘 이렇게 이게 아니라 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누리과정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되고, 네. 뭐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한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우리 청년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공약들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약들이 참 좋다. 근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우리 주진영 그 부단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네. 그 공약 만드는 정책 부단장이신데 네. 우리가 어떤 회사의 제품을 얘기할 때 삼성전자 그러면 뭐 하나 그 휴대폰 뭐 이렇게 그 갤럭시 뭐 이렇게 그 딱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딱 하나의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선전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죠. 뭐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짜임새 있다는 점에서 요번 공약은 의미가 있다. 근데 좀 그 공약집을 보면 아주 예쁘게 보기 쉽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긴 했는데 불평등 해소를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777 플랜인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으로 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느끼는 소득이 전부 다하기 때문에요. 네. 근로소득이 이런 현실에서 과연 불평등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정책만으로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임금 상승을 어떤 방식으로 높일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공약은 새누리당도 똑같이 내놨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네. 그 직장의 안정성도 높이고 비정규직을 거의 정규직화하고 그래서 그 상시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규직화 하겠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새누리당하고는 조금 다른데 새누리당도 요번에 최저임금 높이겠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실질임금도 지금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해 온 거거든요. 네. 저희가 최저임금 높이자 그러면 그거 계속 반대했고 이런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자 그러면 그거 계속 반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네. 공약은 이제 거의 같은데 이번엔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신뢰의 지난 문제다. 4년간 그걸 반대해 오던 정당과 지난 4년간 그걸 주장해 오던 정당.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데 네, 그럼 재원 재원을 마련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 저희는 명확하게 재벌들과 그다음에 네. 초고소득층에 대해서 과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저쪽은 그게 아니라 거기는 오히려 지원을 하겠다는 걸 또 명확하게 그렇죠. 얘기한 거예요. 재벌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거를 지난 4년간의 그 낡은 레코드판을 지금 계속 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 일단 재원 마련에서부터 그래 아마 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여당이 요번에 또 승리를 하게 되면 네. 아마 세금도 또 상당히 많이 계속 지금 서민 지원짜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지원짜기에 그동안 제가 기획재정이 있으면서 막아오던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막아오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그때 그 세금 그거 높이느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 반대하니까 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지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의제 매입 세액공제라고 그래서 네. 세금을 좀 빼주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소형 아마 식당까지도 네. 그런 혜택들을 정말 아마 이렇게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는 정책은 온데간데였고 국민들을 전부 쥐어짜서 종국에는 정말 마지막 한 가닥까지도 다 뽑아 드시겠다는 거냐 이런 반발이 그게 생기게 이제 만드네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역사책을 보게 되면 네. 탐관오리들이 온갖 그럼요. 방법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민중을 가렴주라고 수탈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렇게 쫙 쥐어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현장에서 보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크게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은 엉뚱한 데 써요. 네. 그러니까 돈이 더 없죠. 네. 그리고선 밑에다가는 그 기획재정부 관료들한테 돈을 만들어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돈을 만들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서민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안 들키고 어떻게 뜯어낼까? 이런 거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담배세 올린 사람은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재경반에서.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반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 느껴서 아주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네. 그 아주 조그만 것까지 어떻게 그 빈틈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 네. 이거 쥐어짜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작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 그 큰 덩어리들을 재벌을 봐주고 네. 재벌들에게 세금을 안 걷다 보니 나머지에서 살림은 모자르고 그러니까 그냥 알뜰살뜰 쥐어짜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정말 끔찍해요. 지금 막 그렇게 막 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더 쥐어짜야 서민들을 더 못 살게 굴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불평등을 해소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비전과 목표, 경제 공약의 내용을 기조를 좀 잡았다라고 보면 새누리당이 이번에 7대 경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을 지원해서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 대기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적극적인 재정 금융 정책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비정규직 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 그것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그거는 달성될 것 같다니까요. 제가 이거는 꼭 한다. 그거는 할 것 같아요. 아. 정규직 내리면 되니까. 정말 더 못 갈까요? 그리고 선별적인 복지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대놓고 사실 2012년 대선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갔다가 다시 또 후퇴한 것이죠. 선별적 복지 정책을 그러니까 아예 선별적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지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 혜택을 그동안 받고 계신 분들을 이제 못 받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요즘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여기저기 나온 그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 최근에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좋아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보고 네. 그 이미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꾸 그것을 뭐 이건희 아들한테도 무슨 그 복지 혜택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가 지금 중산층 복지에 첫 발을 내딛는 거란 말이죠. 중산층 복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위 20% 30%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던 저희가 이제 구율적 복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휼.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그런 구휼.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굉장히 뭐 기근이 왔다거나 네. 이제 이렇게 임금님이 베푸는 임금님이 시혜적 이제 복지. 그 굶으면 되겠느냐 네. 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설렁탕 끓여서 한 그릇씩 나눠 먹고 이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측은지심으로 네. 예, 백성들에게 이런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이제 복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우리가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투자고 네. 그 투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첫 단계를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거의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복지를 알게 되면 야 이게 니네가 이게 뭐 나쁘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게 투자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애들 그렇게 밥 같이 먹으니까 좋네. 네. 그리고 학생들 우리 등록금 줄어지고 저희가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비가 네. 내놨는데 그건 뭐 지난번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교 보내는데 문제 없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애들 마음 편히 공부하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보수 진영은 설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아예 그냥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길을 쓰고 지금 이것이 뭐 망국적이다 뭐 이렇게 갖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복지병 운운해가면서 네, 복지병.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들 총동원해서 네. 복지국가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바로 이제 중남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끔찍해요, 그래서 중남미 모델은 계속적으로 정말.
이제 그 재벌들만 이렇게 부자만 잘 사는. 부자만 잘 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자들은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남미는 그렇게 해서 부자들 잘 살면 그분들은 돈을 전부 미국으로 갖다가 이제 그렇죠. 그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네. 다 해외로 이제 나가게 그렇습니다.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뭐 그냥 그 지난 4년간 저는 그것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국민들께서 이제 그걸 인식을 못 한다는 게 지금 너무 그러니까요. 저는 이럴 때마다 팟짱의 스피커가 1000만 배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홍종학 의원님의 말씀을 다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반복적으로 들으신다면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스피커가 작아서 더 곳곳에 스미도록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언론에는도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목소리들이 전부 반영이 안 돼요. 전부 걸러지고 엉뚱한 목소리들만 대서특필이 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판단 자료, 판단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앞두고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저들이 좀 많아져야 좀 이렇게 최소한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투표할 때.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놀랍도록 지금 보수 언론이 경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북한 않아요. 얘기만 하고 있어, 북한 얘기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3년도 4년도 이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때 보수 언론이 매일 경제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2003년 4년 상황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냥 매일같이 들쑤셔 놓다가 지금은 뭐 그냥 저 전월세가 저렇게까지 난리법석을 치는데도 저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하나하나씩 따져보자. 내가 뭐에 해당되는지.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드렸고, 네. 우리 군인들 말씀드렸고, 우리 연금 생활자들 얘기했고, 국민연금 대상자들 얘기했고, 우리 청년들 얘기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 이분들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이 되게 되면, 이제 끔찍한 세상이 올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장사를 잘못해서 내가 또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성과자라고 해서 대규모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되면 이분들이 뭐 하시겠어요? 그럼 또 통닭집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닭집이 지금 통닭집, 김밥집밖에 할 게 없죠. 네, 통닭집, 김밥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거 수준으로 그냥 부부가 애는 옆에서 공부하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그냥 그 닭 튀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배달 나갔다 오고 그러면 가까스로 그냥 그 최저생계비를 벌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대규모로 또 이직자들이 또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시장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시장도 또 이 지금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다 열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안 된다고 계속 종편만 틀어놓고 있으니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종편을 틀어놓는 건지 종편을 틀어놔서 장사가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시고 헷갈리고 계세요. 자, 이제 텔레비전 끄시고요. 팟캐스트를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밥 먹는데 방해돼요. 소화도 안 되고. 종편 끄시고요. 팟캐스트를 틀어놓으시기를 강권합니다. 그 새누리당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 이게 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장기 분할 상환제 도입을 해가지고 가계부채 해결한대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장기 분할 상환 결국 다 갚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이제 네. 그 뭐냐면요, 그 참 나쁜 공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원금은 안 갚고 네. 이자만 갚는 그렇죠. 그거거든요. 저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서 바꿨잖아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 원리금 상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빚이 워낙 많으니까 원리금까지 상환하니까 이게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자만 갚는 그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 네. 그러면 상환 기간을 늘려놓게 되면 그러면 원금을 갚는 액수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수네. 네. 네? 꼼수예요. 글쎄 뭐 의도하는 바가 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원핏 딱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 네, 근데 제 짐작에는 네. 그런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그렇거든요. 원리금 상환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만 터지면 요즘 재핑계 되는데 네. 아니 이자만 갚는 게 뭐가 문제냐. 나중에 집 팔아서 원금 상환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거를 저런 홍정학 같은 친구들이 그게 아니다. 원리금을 상환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이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원리금 상환을 이제 늦추자. 근데 원리금 상환을 늦추자고 하는 것은 원금이 그대로 있는데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갚지 말라는 얘기나 못 갚을 돈을 빌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아닌 거예요. 가계부채 폭탄 터진다 늘 이제 위기 징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거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쟁점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없고 그냥 계속 길게 나눠서 갚으세요. 갚던 거 계속 갚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이 경제 토대를 근본적으로 체질 변화를 통해서 정말 혁신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정상적으로 빚을 얻어서 갚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우리가 이른바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 350만 네. 이제 채무불이행자 혹은 저신용자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3년간 우리는 그게 다 사기라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저희는 그래도 힘이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번에 저희 비례대표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주빌리은행 네. 하시는 재은경 재은경 씨. 대표께서 예. 이제 비례대표 되셨는데 저희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불필요하게 이미 갚을 수 없는 거로 확인이 된 그런 채무는 과감하게 해소를 해서 네. 그래서 이분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시장님하고 우리 재은경 대표하고 유정열 교수하고 같이 이제 주빌리은행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이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해당되시는 분들, 네. 350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죠.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
새누리당 지지할 분들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아요. 누가 다 찍는 거예요? 40%가 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명백하게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잘 살고 싶으면 그 정치 집단을 그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표를 찍으시는 분들이 재벌 총수 일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1년에 몇백억을 버는 그런 고소득층이면 저는 새누리당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그분들을 위한 정당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들하고 이렇게 매일 만나서 그분들이 법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 입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이 법을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재벌에서? 제가 계속 네. 얘기하지만 네. 그 로펌에다가 이렇게 네. 딱 해갖고 돈 줘서 로펌에서 근사하게. 이제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완전히 청부 입법이네요. 네, 정부 입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경제부총리하고 그만두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요? 네, 그분이 지금 삼성전자의 뭐 사회이사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근데 그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 하다가 특정 기업에 그렇게 사회이사로 가서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나 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잘 되는 게 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명백하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재벌 총수 일가라든가 네. 혹은 이제 그렇게 지금 아주 고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는 명백하게 새누리당을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만 따져 보더라도 네. 새누리당 찍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찍으면 네. 그건 곧 자기 자신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는데 어렵게 되실 것이고 자기 파괴적 결정이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네. 그다음에 자해적 행위네요. 네, 연금이 지금 불안하게 될 것이고 애들 급식도 이제 불안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경남에서 지금 뭐 학부모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별로였는데 저는 이번에 경남을 주목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에서 어떤 변화가 네, 있을지. 경남에서는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겪어보신 분들. 근데 어제 깜짝 놀랐는데 인천에 야권연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홍영표 의원하고 정의당의 김성진 위원장 오셔서 얘기했는데 인천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없대요. 네. 네. 그러니까요. 딴 동네 다 하고 있는데 인천만 김포, 고양 뭐 이런 데 다 하는데 거기만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확하게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면은 한 푼이라도 좀 이렇게 복지에 안 쓰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이제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자치단체장이 있는 데는 어디서든지 하여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처음에 가니까 거의 모라토리움 상황이고 그랬죠. 그전 성남. 새누리당 시장들이 그냥 완전히 거덜낸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2, 3년 만에 빚 싹 갚고 갚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지에다 그냥 뭐 마음껏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딴 데 탕진을 안 하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시장님 만났더니 예. 정말로 임대주택 짓고 싶다. 근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 성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에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아하.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본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정이 안 돼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잘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해 드릴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건데 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지금 다시 나와서 저렇게 표를 구한다는 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이 것들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당선 가능성도 점점 높은 걸로 나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상. 네. 네. 그 여론조사가 이제 지금 이제 KBS가 굉장히 위험한 구형 방송인데 네. 여론조사를 엉터리로 해놓고 나서 엉터리로 해놓은 것을 지금 막 저렇게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요. 네. 새누리당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 전화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전화로 하게 되면 대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이러니까 연령별로 보면 그쪽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를 안 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죠. 봐 이제 내일 저기 이렇게 이미 끝났어. 네. 네가 지지하는 지지자 안 될 거야.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그 종로 같은 경우 정세균 대표님이 워낙 막강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반복지 네. 정치 집단, 복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지금 이렇게 정치적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벌 청부 입법하고 반복지하는 그런 집단들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정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도 저희가 팟짱카 안에서 길거리에서 유세 속에서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멤버로 다니세요? 아니 하여튼 저는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네. 지금 경제 위기가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닥칠 것이다.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 상황이 끝나면 대규모 실업 사태, 그다음에 대규모 그다음에 도산 사태가 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업, 대규모 도산 사태요? 기업 줄부도 이런 거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제가 선거 때문에 말씀드린 지금 꽝꽝 막고 있는 거라는 네, 선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거고요. 뭐 막다가 지금 못 막은 게 몇 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게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네, 10만 명 감원 이런 게. 네, 뭐 그런 거고요. 지금 이미 예. 청년 실업률은 뭐 사상 최고 예, 수준이라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파탄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지만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 현명한 선택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나 혼자 지금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못 깨우치시는 분들한테 달려가서 우리 함께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경제 살리는 선거, 경제 파탄에 대해서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우리 그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투표해야 된다. 이것을 좀 꼭 알려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홍종학 의원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투표에 참고하셨으면 참고 자료로 꼭 요거는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홍종학 의원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길거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우의 팟짱.